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 사례 적용 부분을 맡게 된 유상현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부분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청소년 상담사 면접은 다른 어떤 여타의 시험보다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례 적용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 또 준비하시면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면접장에 가시면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15분 동안에 이렇게 사례를 적은 종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분 동안에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상담자라면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례 문제가 2급하고 3급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를 주고 MMPI의 어떤 임상척도 결과를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를 이해해봐라 라고 하는 통합적인 문제들, 물론 이제 심리검사만 줄 수도 있고 사례와 심리검사를 통합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 사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가정폭력, 그 다음에 뭐 따돌림, 아니면 이제 우울이라든지 불안, 뭐 긴장, 뭐 시험 보는데 너무 이제 떨린다든지, 아니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정서적인 문제들도 호소하는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사례를 보고 여러분께서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내용에 따라서 내담자의 인지, 그 다음에 정서, 행동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7 코드 타입의 내담자이고 왕따 경험이 있다. (27) 코드 타입의 내담자인데 왕따 경험이 있는 이 친구 사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27 코드 타입의 주된 정서가 긴장, 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긴장과 불안이 심할 것이다. 이게 사례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그 수집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담자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이 내담자가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왕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행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그죠? 위축된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심하면 우울증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학습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한은 뭐 지능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신념, 왜곡된 신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15분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사례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 이런 파트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를
청소년 내담자는 어떤 예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방향과 예우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에 우울이 심해진다거나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개입이 효과적일 것인가? 우선은 뭐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사회를 연계한다던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울이 정말로 심해진다면 그런 약물 치료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방식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들이 설정이 된다면 우리가 상담 전략 및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상담자라면 어떻게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내담자들하고 다르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 어차피 이제 상담 선생님도 선생님자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싫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어떻게 접근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는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접근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는 성인 내담자와 다르게 이 어떤 언어적인 통찰을 일으키는 그런 그 언어적인 상담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찰을 일으키는 언어적인 개입을 할 때 청소년 내담자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인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찰적인 언어적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매체적인 개입,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들도 라포 형성을 하는데 필요하겠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가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상담할 것이 아니라 놀이라든지 그림, 미술을 통해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청소년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굉장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래 관계라든지 이제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은 어떤 기타의 주변 사람들, 아니면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이런 뭐 삼촌, 이런 친인척들도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이 될 것인데, 이렇게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청소년만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상담이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런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교육 또는 부모 상담,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청소년 내담자만을 상담해야 된다라는 고집 그런 어떤 소신보다는 조금 개방적으로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 내담자한테 효과적이라면 선생님도 만나고 이러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상담 장면으로 끌어들여서 상담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내담자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이라는 어떤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어떤 성적인 호기심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상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좀 너무 심하다,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시고 이 내담자가 청소년이 어떤 정도 수준의 발달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에 만났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면접관께서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사례를 주고 나서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당신이 상담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 기복이 심한 그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감적인 태도라는 것은 청소년 내담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청소년 내담자에게 특히 중요하겠다. 굉장히 저항적일 수 있는 그런 내담자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은 청소년 내담자로 하여금 이런 그 공감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관계를 잇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 공감적인 태도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 청소년 내담자가 하는 얘기들을 다 긍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공감한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위축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담자에 대해서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정말 우울했겠구나, 정말 사회관계에서 위축감을 느꼈겠구나 라고 하는 따뜻한 공감적인 반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담자가 비자발적이고 저항감이 많은 그런 내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 올 때까지 오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 내담자가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하다. 누구누구가 청소년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큰 결심했네, 대단하다, 이렇게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담자가 지금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변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이 문제 증상들은 굉장히 역기능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정말로 내가 그 상황을 변화하고 싶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변화 욕구도 너한테 있다. 너한테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상담에 온 데에는 그런 변화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의식화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양가 감정을 의식화시켜 주는 걸 통해서 이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 초기적인 개입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초기적인 개입을 통해서 상담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어떤 신뢰적인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후에 이런 상담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담적인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상담은 이런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 인지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담자 중심 이론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서 상담을 접근하는 기술이 달라지겠다. 개입 방법이 달라지겠다.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들이 달라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이다. 인지행동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면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담자 중심 이론이다. 그러면 로저스가 강조했던 상담자의 태도, 공감, 수용, 긍정적인 수용, 그 다음에 일치성, 이걸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 외에도 게슈탈트 이론이라든지 뭐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 이론들을 배경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개념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같이 하는 이 강의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읽고 그 사례에서 개념화할 부분들, 키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시된 답안, 그 모범 답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내용들은 여러분께서는 이 예시 답안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사례 문제는 단순히 어떤 뭐 1은 1, A는 A라고 하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례 관리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떤 토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서 이 정답만을 외워서 이제 만약에 그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돌발적인 질문이라든지 또 깊이 있는 질문,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구성하시는 연습을 통해서 면접에 대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그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런 사례를 개념화하고 내가 어떻게 상담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